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5강에 있는 정직한 사기한이라는 희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목이 정직한 사기한이인데, 사기한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즉 사기꾼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기꾼인데 정직하다는 데서 역설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읽어볼게요.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려는 가족이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착하면서도 약간 미련한 사람이 사원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 이후 옛 애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절도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전과자가 된 청년이 취직을 하러 유령 회사로 찾아온다. 이 작품은 희곡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사가 제시되어 있죠. 청년의 말을 볼게요. 그럼 저 같은 전과자라도 채용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즉 청년은 앞부분에 줄거리에 나와 있듯이 절도 횡령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예요. 근데 이러한 전과자를 사장이 채용해 주겠다는 거죠. 청년은 자신이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채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자네 사정이 그러니 낸들 오불관원으로 내버려둘 순 없잖아. 헛헛. 난 자네 정직하고 착실한 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라고선 청년을 칭찬을 해요. 근데 사장은 진짜 청년이 정직하고 착실한 게 마음에 들어서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던 착하면서도 약간 미련한 사람인 것 같아서 채용을 하려는 거죠. 청년은 이러한 사장의 의도를 모른 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장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이 취직하게 된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일생을 두고. 사장이 사무실로 나오며 자 이리 나오게 사원들을 소개할 터이니 가불병정을 차례로 가리키며 이분이 전무, 이분이 무역과장, 이분이 회계과장, 이분이 타이피스트, 군의 이름은 뭐랬지? 청년 이창수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창수 오늘부터 우리 사원이니 그리 아슈. 그러고 회계과장은 병이죠. 사원병. 근데 이 사원 가불병정 모두 가족이에요. 가족이 지금 사기를 치는 거죠. 위조지폐 사기단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바로 아버지겠죠. 사장이 사원병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용돈도 필요할 테니 이달 월급일랑 선불하도록 하쇼. 우리 회사는 외국인 상대라 옷차림도 단정히 해야 하거든. 우선 양복도 한 벌 짓고 구두도 매개고. 그러자 사원병이 현금은 달러 지폐밖에 없는데쇼? 라고 하자 사장이 더욱 좋지. 왜 달러 못 쓴댔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전에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듯이 얘네들의 목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달러를 쓰려는 거죠. 그래서 청년에게 달러를 주려고 이렇게 옷차림이 중요해서 양복을 사야 된다. 근데 지금 달러밖에 없다라고 지금 명분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청년이 사원정에게 타이피스트인 사람이죠. 염려하신 덕택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라고선 감사 인사를 전해요. 아씨라고 부르는 데서 사원정은 여자임을 알 수 있죠. 막내딸이에요. 그리고 사원정이 청년을 회사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청년에게 취직과 관련한 염려의 말을 건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원정이 참 잘 됐군요 라고서 말하고 사원병이 이제 이달 월급을 선불해 줍니다. 100달러. 이 100달러는 청년을 이용해서 위조지폐를 시험해 보려는 그런 수단인 거죠. 그러자 청년은 100달러? 이렇게 많이 주셔요? 하고선 놀라요. 취직에 성공한 것도 놀라운데 월급까지 선불로 받는 등 뜻하지 않은 행운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놀라는 거죠. 그러자 사원병이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으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호의로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청년이 진짜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청년을 이용해서 자신이 사기를 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원 갑이 그럼 오늘은 일찌감치 퇴근해도 괜찮소. 별로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 을도 거듭니다. 양복점하고 양화점은요 길가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즉 여기 가서 지금 달러를 쓰라는 말이죠. 사원병이 어디 미끈하니 갈아입어보쇼. 예쁜이가 뭐라고 하나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예쁜이는 청년의 옛 애인이에요.
아까 전에 앞부분 줄거리에서 청년은 옛 애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였죠. 사원병이 예쁜이가 뭐라고 하나라고서 예쁜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청년은 예쁜이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퇴장을 해요. 그 다음 중략 이후 부분을 볼게요. 아버지 왔어요 왔어. 누가 왔다고 야단들이냐. 그러자 귓속말로 아니에요 아버지. 사장이 글쎄 그럴 줄 알았지. 사람놈이 너무 미련하더라. 여기서 사람놈은 청년을 말하는 거죠. 얘들아 실수했단 안된다. 자칫하단 아버지 아들 할 것 없이 다 떼가고 미천놓는 판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예 사장이니 과장이니 해선 못쓴다. 그리고 뒤에 오는 청년과 형사 복도로 등장이라는 지시문으로 보아서 지금 누가 왔다고 야단들이냐 이건 바로 청년이 형사와 함께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에게 자신의 이런 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 사장이니 과장이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냥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처럼 보이게끔 하려는 거죠. 회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형사가 청년에게 여기냐? 틀림없지? 라고서 묻자 청년은 틀림없어요. 여기서 달러를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이 노크하자 사장이 사원 갑에게 가서 문 열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살림방을 꾸미는 척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즉 이 공간이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집인 것처럼 살림집인 것처럼 보이게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형사와 청년이 들어옵니다. 형사가 사장 계십니까? 하자 사원갑이 사장이요? 라고 말을 해요. 형사가 회사 책임자 말이요? 라고 하니까 사원갑이 회사인 척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요? 세대주는 아버지 올시다만 어디서 오셨죠? 라고 말을 합니다. 형사는 용산서원인데요. 저 여기가 간편무역사죠? 라고 말을 해요. 이 회사 이름이 간편무역사인 건데 사원갑은 모르는 척 해야겠죠. 따라서 간편무역사? 라고서 말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 듯한 그런 의아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 작품은 희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뭐 기억 표시를 하고 기억에 적절한 지시문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괄호에다가 처음 듣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선지가 출제되겠죠. 청년이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무입니다. 그리고 저 회계과장이 제 지장을 찍고 돈을 내주셨어요. 그렇죠 전무 선생님? 이라고 말을 해요. 형사가 이 말이 옳습니까? 라고 묻자 사원갑은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라고서 시치미를 뗍니다. 이 말을 듣고 형사는 이 젊은 친구가 아직도 발악을 합니다 그려 라고 말을 해요. 즉 청년이 역시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 쪽을 두둔하는 듯한 형사의 어투가 드러납니다. 형사가 저 그럼 사장을 잠깐 이러자 사원갑은 그런 분 없다니까요 라고 해. 왜냐면 회사가 아니니까 사장이 없는 거죠. 그러자 형사가 참 사장이 아니라 춘부장을 좀 봤으면 합니다.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럼 어딨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사원갑이 네 그러시죠. 아버지 손님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데 오냐 침대 맡긴 거 가져왔느냐 라고서 일부러 이렇게 침대를 언급하는 거예요. 회사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청년과 무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청년은 사장을 보고서 반가운 마음에 오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청년은 사장이 자기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해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사장에게 선생이 간편무역 사장이십니까? 라고 묻자 사장은 잘못 아시고 오신 모양이군. 이렇게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자 형사가 이 남자가 선생 회사에 취직했다는 뎁쇼? 라고 하자 사장은 천만에 대체 누구입니까? 이 남자는 난 생면부지올시다 라고선 더 펄쩍 뛰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뗍니다. 그러자 청년은 아닙니다 사장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 사원이에요 사장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형사가 청년의 뺨을 갈기며 임마 아직도 거짓말이야 응? 이렇게 말을 하네요. 형사가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한다는 데서 약자에 대한 권력의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청년은 아니에요. 나으리는 몰라요. 나으린. 아씨, 회계과장 증인이 있습니다. 아씨가 아십니다. 아씨는 아까 전에 사원정, 타이피스트인 사원정인 거죠. 이제 얘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어리숙함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형사가 입마 떠들지 말어. 글쎄 이 미련한 친구가 누굴 속여보겠다고 100불짜리 지폐를 위조해가지고 백주에 서울 내거리를 횡행합니다 그려. 그러곤 월급을 받았다? 머리를 갈기며 임마 뭐 양복을 짓겠다고? 가짜 돈을 찍으려면 남이 봐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진짜 100불짜리는 구경도 못했을 자식이. 가자 임마 실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형사는 청년의 말보다는 사장 일가의 말과 태도를 더 신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년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또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고 있죠. 이 작품에서 정직한 청년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장 일가뿐만 아니라 형사에도 해당해요. 따라서 사장 일가뿐만 아니라 형사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청년은 사장 나으리 제겐 아무 죄도 없어요. 제발 미련은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이구 그 지긋지긋한 감옥살이를 어떻게 허라고 이러십니까? 사장 구두도 사서 신고 양복도 새로 맡기고 추천서도 일 없고 신원보증도 일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장 아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하실 겁니다. 아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아씨가 자기 편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형사가 억지로 청년을 끌고 나갑니다. 청년은 회계과장, 아씨, 사장 왜 제게 취직 자리를 줬어요. 취직만 안 했더라면 감옥에도 안 가고 감옥에 저 사장 너무합니다 사장 이렇게 억울함을 그리고 원망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정직한 약자가 부당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장면으로 안타까움과 연민을 유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정직한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의 부정직성을 폭로하고 있으면서 선량한 청년의 몰락을 통해 왜곡된 시대 현실을 풍자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작품은 정직한 청년을 사기꾼으로 만든 사장 일가뿐만 아니라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형사는 형사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청년이 형사에게 끌려나가고 나서 사장이 사원들한테 말해요. 결국 또 실패지. 이번엔 얼마나 찍었더냐? 라고 말을 해요. 또 실패지 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족이 상습적인 위조범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청년이 자기들 대신에 잡혀가는 상황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장 일가의 몰인정함, 비양심적인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사원갑이 시험 삼아 300장만 찍었어요 라고 말하자 사장이 3만 불이로구나. 지갑에서 진짜를 꺼내 대조하면서 어디가 다른가 좀 자세히 보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사원갑이 도안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이렇게 말을 하고선 이 수록된 부분은 끝이 나요. 위조지폐 유통의 실패를 아쉬워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 작품의 제목인 정직한 사기하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모순형용에 해당하는 거죠. 모순형용은 의미상 서로 반대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여 어떤 효과를 노리는 그런 표현상의 기교를 말합니다. 이 제목의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의미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제목은 모순형용이 사용되었으며 작품의 내용을 상징적, 압축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작품의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제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풀어볼게요.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우선 보기를 읽어볼게요. 정직한 사기하는 광복 직후 선과 악이 전도되고 도덕성이 상실되어 혼란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1번 사장과 사원들의 자기 반성을 통해 혼탁한 세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암시되고 있다. 사장과 사원들이 자기 반성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죠.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반성하고 있진 않잖아요. 1번 틀렸어요. 2번 역설적인 제목을 통해 순박하고 정직한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정직한 사기 안에서 정직과 사기가 모순되고 있으므로 이 작품의 제목은 역설적인 제목에 해당하죠. 이러한 역설적인 제목을 통해서 순박하고 정직한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풍자 비판함과 동시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압축적,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적절해요. 3번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청년의 모습을 통해. 여기서 벌써 틀렸죠. 청년이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어요. 4번 어수룩한 청년이 배금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도덕성이 상실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청년이 어수룩한 것은 맞지만 배금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죠. 5번 순수한 모습을 지닌 청년을 도우려는 사원 정을 통해 사랑만이 혼란한 세상의 구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까 전에 청년이 아씨 염려하신 덕택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원 정이 청년에게 염려의 말을 건넸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는 청년을 진심으로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청년을 위조지폐 유통에 끌어들이기 위해, 즉 본인의 회사에 유령 회사에 취직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따라서 청년을 도우려는 사원정 틀렸죠.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뭐 사랑만이 혼란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1번에 적절한 것은 2번이에요. 제목과 관련한 문제 또 한 문제 풀어볼게요. 6번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정직과 사기라는 단어가 모순되고 있어. 정직은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듬을 의미하는 단어고, 사기는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나쁜 꾀로 남을 속임을 뜻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의미상 서로 반대되는 단어죠. 근데 정직한 사기꾼 이런 거니까 단어가 지금 모순되는 단어가 같이 쓰였죠. 1번 적절합니다. 2번 정직한 청년이 사기한으로 몰린다는 것은 그 사회의 부정직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건 4번이랑 같이 볼게요. 제목을 통해 선량한 인물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모순된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잘 드러내고 있어. 정직한 사기한은 정직한 청년, 순진한 청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정직한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린다는 것을 통해서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 현실, 부정직한 사회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4번 다 적절해요. 3번 제목이 작품의 큰 줄거리를 압축하고 있네. 정직한 사기한이란 제목을 통해서 정직한 청년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내용이라는 작품의 큰 줄거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5번 청년을 정직한 사기한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도덕성을 상실한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정직한 사기한이 청년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이게 반어적인 표현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청년이 도덕성을 상실한 인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갈래상의 특징과 관련한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글은 극갈래 중 희곡으로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대본이기 때문에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도 있고 시간적 제약도 상대적으로 크겠죠. 1번 적절합니다. 2번 인물 간의 갈등이 중심 사건을 주도한다. 이건 4번이랑 같이 볼게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제시한다. 극갈래는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삼아서 인간의 갈등을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학이에요. 따라서 극에서 갈등은 중심 사건을 주도합니다. 따라서 2번, 4번 적절하고요. 3번 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이 글은 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인물의 성격이 뭐 예를 들어서 형사는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폭력적인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없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5번 지시문을 통해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어조 등을 드러낸다. 서술자의 서술로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을 드러내는 서사갈래와는 달리 극갈래는 이런 식으로 가불병정을 사례로 가리키며 동작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사원 정의 목소리로 이거는 뭐 억양이나 어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시문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어조 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지금까지 수특 문학, 개념학습, 정직한 사기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